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요새 힘드시죠?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와 있는데요. 아, 전주 계세요?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뭐 몸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아직 젊어서 견딜 만합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율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제 11시 반경에 조사가 끝났다 그러죠? 네? 네. 근데 지금 6시 55분에 검찰청사를 나섰다는 거는 근 한 6시간 이상을 이 조소 이 열람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오래 합니까? 6시간 동안 할 일은 없었겠죠, 아마. 시간 좀 딴 걸로 보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6시간 동안 검토할 건 아니죠. 조사 시간에 비해서. 예. 잠깐 쉬거나 하다가 나왔겠죠. 그게 조서를 오래 보는 거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써놓은 거 글자 고치고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추구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걸리지는 않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진술을 많이 했다. 진술 거부권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죠? 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수사 내용보다는 예.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요? 아니 이렇게 중범죄자의 주범인데 예. 중범죄행위 주범인데 왜 풀어줬냐. 본인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딱 구속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중대하고 시형이 예상되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예.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아니 이거 말고 구속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네, 저는 이게 결국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님 생각으로는 네.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저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미리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네. 미리 영장 청구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저는 영장 청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영장 청구 여부나 예. 이 박근혜의 운명은 아마도 민주당 경선 결과에 달려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 경선 아마도 결과?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검찰이 예.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예.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한 번도 이 박근혜 구속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문재인 후보는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두 분한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면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했더니 두 분이 사실상 거절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네. 계속 입장이 그래요.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사실 높은데 야권이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들 1, 2위 하는 후보들이 구속 얘기를 하지 않는데 또 예를 들면 사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하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 점이 아마 고려 대상이겠죠. 예? 그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의 역결집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정치적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모성들끼리, 그 대리인들끼리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어떤 모습이 유리하냐, 어떤 정치 세력이 유리하냐 이런 계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나라를 망쳐왔거든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는 공정한 나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정치적 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 행위를 하고 명백하게 구속되고
정말로 엄정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구속되지도 않고, 그러면 적당히 흐지부지 판결 날 거고, 예. 그러면 적당히 또 사면 받을 거고, 예. 이때까지 우리 역사가 반복해왔던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경선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기소는 되겠죠, 그죠? 기소 정도 해야겠죠. 뭐 전두환도 그렇게 기소했다가 재판받고 잠깐 뭐 살다가 사면돼서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수백 명을 죽이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코스를 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7년 소위 노태우 선언 이런 걸로 다시 뺏겼듯이 지금 내용은 다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세력들 그 몸통 세력하고 손잡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니까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후보님은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태도는 그쪽이 편향적이었던 분명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기득권자들, 재벌의 뭐 사회이사 출신들이나 당정만 사실 자유한국당 이런 쪽이 아니지 실제로는 그쪽의 인사들이 다 주변을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좀 본인의 생각도 과연 대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는 저는 여전히 확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자체만 될 것이고 세상은 안 바뀔 거다. 또 끝에 미완의 혁명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징표가 박근혜의 구속과 엄벌입니다. 예.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예. 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득권자들 다 용서하고 또는 소위 포용 통합의 이름으로 적당히 무모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득권자로 복귀하고 그래서 결국 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여전히 다시 또 물러가고 70년 동안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이 구여권이라는 표현이 맞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 쪽이 막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 위치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예전에 나왔었던 아들 문제도 다시 나오고 뭐 제기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물러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국배 청산 세력들이 마지막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유승민 의원이 그랬다고 해요.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 품위나 나라 품격 생각해서 불구속하자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옛날 마치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예. 구속하지 않고 적당히 봐주고 이런 것들이 품격을 훼손하는 거고 오히려 법에 엄정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이 나라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민주적인 나라구나. 기득권 군주국가나 왕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 나라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물타기 한번 해보겠다고 이미 다 지난 이야기 또는 뭐 사소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아들 취업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새누리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다른 쪽은 몰라도. 아하.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차떼기에다가 총풍 사건 일으켜가지고 이 국가보를 정략에 악용했던 그거부터 먼저 사과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예? 네.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런 표현 쓰셨는데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들을 보면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다고 할 수 없죠. 예. 예를 들면 뭐 공고 방법이나, 예. 또 그 접수 후에 서류 미비 상태로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증명서가 그 후에 발급됐다니까. 또 2명 뽑는데 2명만 응했다는 거고, 뭐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닌데
그 문제 제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는 있죠. 뭐 야권에 우리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박근혜 저렇게 방치하고 그런 사람 뽑게 만들어서 나라 망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장 저는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바른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 신장개혁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똑같은 가게 그냥 분할한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네, 역사적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강제 퇴진당했는데 그 몸통인 세력들이 그냥 남아서 또 대통령 한번 내보겠다. 또 권력 유지해보겠다. 이거는 그냥 후한무치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왜 그 네.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뭐지 마감이 됐죠. 그죠? 네, 네. 근데 뭐 217만 명인가요? 그죠? 네, 뭐 2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관심도 많이 받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잡음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동원 의혹도 나오고 뭐 지지명단 조작 얘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잡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죠. 제가 지금 전주에 와서 어젯밤에 예. 전주대학 근처에서 뭐 학생들도 좀 만나고 예. 뭐 그렇게 했는데 그 팩트 확인을 했던 기자도 직접 보고 예. 했는데 하여튼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강제 동원됐던 건 사실이고요. 보니까 어디 지역이세요? 전북대학. 전북대학교요. 네, 그건 사실이고 또 뭐 직접 취재했던 사람도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 얘기니까. 예. 또 뭐 제주도에서 청년들 지원직이 선언의 명의가 도용됐던 것 같고 뭐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좀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 데다가 정말 이제 민주당의 좀 위신을 훼손하는 그야말로 개혁 진영에 뭐 자존심을 훼손하는 좀 중대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뭐 언론이 하고 있는데 뭐 저까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헐뜯기 같아서. 예. 네네. 어쨌든 뭐 저희가 또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여기에 관한 입장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갖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비문 비방연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견제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비문 지정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다 포함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당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뭘 정치를 할 때 자기 주장을 하면 되지, 뭘 예. 빼고 모이자, 이런 거 정말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예. 네거티브 하잖아요. 예. 일단 우리가 뭘 하겠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제시를 해야지. 저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모이자. 저 세력 반대하는 쪽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첫째 되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그게 좀 퇴행적 정치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편짜기. 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예. 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 것이지. 예. 누구는 누구 편이니까 아하. 정말 구태적이고요. 자기의 정책과 의지와 국민의 뜻을 가지고 예. 승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들고 바쁘시고, 그죠? 예? 아닙니다. 하신데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응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끝까지 산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네, 말씀 여기서 최선을 줄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요새 힘드시죠?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와 있는데요. 아, 전주 계세요?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뭐 몸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우리 젊어서 견딜 만합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율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제 11시 반경에 조사가 끝났다 그러죠? 네? 네. 근데 지금 6시 55분에 검찰청사를 나섰다는 거는 근 한 6시간 이상을 이 조소 이 열람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오래 합니까?
6시간 동안 할 일은 없었겠죠, 아마. 시간 좀 딴 걸로 보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6시간 동안 검토할 건 아니죠. 조사 시간에 비해서. 예. 잠깐 쉬거나 하다 나왔겠죠. 그게 조서를 오래 보는 거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써놓은 거 글자 고치고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추가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걸리지는 않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영장 청구 여부나, 예. 이 박근혜의 운명은 아마도 민주당 경선 결과에 달려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 경선 아마도 결과?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검찰이 예.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예.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한 번도 이 박근혜 구속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문재인 후보는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두 분한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면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했더니 두 분이 살짝 거절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네. 계속 입장이 그래요.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사실 높은데 야권이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들 1, 2위 하는 후보들이 구속 얘기를 하질 않는데 또 예를 들면 사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하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 점이 아마 고려 대상이겠죠. 예? 그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의 역결집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정치적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모습들끼리, 그 대리인들끼리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어떤 모습이 유리하냐, 어떤 정치 세력이 유리하냐, 이런 계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나라를 망쳐왔거든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는 공정한 나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정치적 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인이라 하고 명백하게 구속되고 정말로 엄정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구속되지도 않고 그러면 적당히 흐지부지 판결 날 거고 그러면 적당히 또 사면받을 거고. 근데 지금 진술을 많이 했다. 진술 거부권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죠? 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수사 내용보다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요? 아니 이렇게 중범죄자의 주범인데 중범죄행위 주범인데 왜 풀어줬냐? 본인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딱 구속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중대하고 시형이 예상되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아니 이거 말고 구속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게 결국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님 생각으로는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저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미리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미리 영장 청구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저는 영장 청구 안 할 거라. 이때까지 우리 역사가 반복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경선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기소는 되겠죠, 그죠? 기소 정도에 하겠죠. 전두환도 그렇게 기소했다가 재판받고 잠깐 살다가 사면돼서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수백 명을 죽이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스를 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7년 소위 노태우 선언 이런 걸로 다시 뺏겼듯이 지금 내용은 다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세력들 그 몸통 세력하고 손잡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니까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후보님은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태도는 그쪽이 편향적이었던 분명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기득권자들 재벌의 뭐 사회이사 출신들이나 당정만 사실 자유한국당 이런 쪽이 아니지 실제로는 그쪽의 인사들이 다 주변을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의 생각도 과연 대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는 저는 여전히 확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